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김용상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윤상 애널리스트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선정한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철강 비철 금속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제가 요 정도 소개드렸고요. 좀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 철강하고 이제 비철금속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철강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여의도에서 철강이랑 비철금속 업종을 분석한 지는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실제 철강 회사도 다니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2번 정도 모실 텐데 네네. 오늘은 이제 철강 산업 전망과 투자 전략 요거 가지고 한번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에 철강 산업은 상고하죠.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좀 부진했어요. 이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거부터 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좀 들어가 보죠. 예. 작년 초만 하더라도 한창 주가가 좋다가 5월 정도서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좀 힘을 잃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5월 달에 중국 정부가 원자재 시장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지금도 약간 좀 비슷한 인식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높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이유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5월에는 이제 우리가 좀 강하게 원자재 시장에 개입을 좀 해서 어쨌든 좀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근데 이런 신호를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중국이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철강 가격도 이제 좀 힘을 잃겠구나. 철광석 가격도 힘을 잃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좀 많이 받아들여서 실제로 조정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다들 주제하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너무나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장률이 거의 4%대로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희가 그 철강 산업의 전방 산업인 전방 산업 이제 건설,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일컫는데요. 특히 이제 건설 쪽의 중요한 지표가 이제 제가 신규 착공 면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역성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도 주가 부진의 두 번째 이유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어떤 미국이 어떤 그 완화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제 긴축 신호를 내보내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하반기였기 때문에 통상 철강 산업 주가도 마찬가지고 철강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비철금속도 이제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올라가야지 주가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이런 어떤 긴축 시그널 자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진 않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업종 주가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철강 산업 구조도 사실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중국의 이제 뭐 규제 때문에 이제 좀 부진했었다고 그랬는데 이 철광석 가격하고 그럼 철강 산업 주가랑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게 부진한 요인이 됐나요? 실제로 다들 뭐 독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철광석은 이제 철강의 원료가 되는 품목이고요. 통상적으로는 철광석 가격이 올라야지 철강사들 주가도 좋은 게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어떤 전제가 좀 깔려 있냐면은 철광석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수요가 공급보다 좀 더 많아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철광석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철광석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결국 철강 생산이 많다는 얘기고 그럼 철강사들이 왜 철강 생산을 많이 할까?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철강 수요가 좋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철광석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나 아니면 철강 가격에는 다 어쨌든 동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몇 가지 좀 예외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019년도에 한번 경험을 했었었는데 브라질에서 지진이 한번 크게 좀 나가지고요. 브라질은 뭐 철광석을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이제 국가인데
공급 충격 때문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그 철강석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오른 거여서 철강사들 입장에서 오히려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부정적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저는 독자 여러분들끼리 좀 아셨으면 하는 게 가장 중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바로 철강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경기가 향후에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있으면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약간 투기적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왜 이러냐 하면은 전 세계 그 철강석 물동량의 70~80%가 중국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경기와 철강석 가격을 연동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과 통상적으로는 어떤 철강업종 주가, 그 다음에 어떤 중국 경기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좀 동행하는 경향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 유가 올라가면은 정유업체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작동을 하는군요. 네네.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글로벌 철강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강산업 주가를 중국 때문에 지금 좌지우지가 되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아까 뭐 70~80%를 중국이 쓴다고 그랬는데 실제 어느 정도 된다고 이제 보면 돼요? 그 일단은 생산하고 이제 소비 기준으로는 거의 뭐 50% 중반 정도 육박을 한다. 전 세계 생산하는 양, 그 다음에 소비하는 양.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뭐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자체의 어떤 뭐 생산량도 많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은 지역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게 전 세계 업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철강을 너무나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적인 공급과잉 산업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무역 마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도 수출을 그렇게 장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배경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게 결국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의 하나의 좀 이유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철강을 그렇게 너무나 많이 수출을 하지 말고 좀 내수 중심으로 공급을 해라. 그래서 여전히 영향력은 높지만은 일단은 중국 자체가 수출 시장보다는 내수에 보다 집중하려고 하는 시그널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하여튼 영향이 여전히 큰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전히 크니까 일단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한 4%대 이런 정도 나와요. 근데 작년에 8.1%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그거보다는 절반 정도 떨어진다는 건데 이렇게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 이 철강 경기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는데 올해 전망을 하려면 이 중국 경제 이것도 전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경기 상황 자체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 아까 제가 하반기서부터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둔화가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성장률이 이제 4%까지 이미 도달을 했고 제가 아까 이제 신규 착공 면적이라고 하는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뭐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작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역성장 수준까지 정말 저희가 중국 경제를 보면서 역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보기가 힘든데 이런 현상까지 작년 하반기 때 나타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양회 전후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이렇게 좀 금리 인하를 통한 어떤 경기 부양 쪽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어서 살짝 중국이 부양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안도했던 게 그 1, 2월 달에 중국의 그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이제 누적 기준으로 거의 2020년과 2021년이 거의 이제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1, 2월 달에 한 8.6% 정도 성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중국 경기가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작년 하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한 2분기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중국에 대해서는 좀 양호한 흐름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또 시장 전망하려면 아까 작년 하반기에 좀 안 좋았던 게 이 미국의 긴축 정책 이것도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고
네. 뭐 양적 긴축하고 해서 긴축 정책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올해의 철강 경기에 좀 미칠 영향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높아야지 투자가 여러분들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에게도 물건이 있어야 되고 상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해지셔가지고 일단 커머더티 가격, 그 다음에 커머더티와 관련된 소재 업종 주가들, 뭐 철강을 비롯한 뭐 비체금속 업체 같은 그런 업종 주가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데 사실은 긴축 초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실질금리가 이렇게 좀 튀어오르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네. 이런 흐름 가운데서는 통상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좀 꺾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과 관련된 이런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급망이 차질이 생겨서 오히려 가격이 튀어버리는. 네, 원자재 가격이 막 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시점 자체가 이연이 됐지만 뭐 미국의 뭐 최근에 뭐 빅스텝 얘기도 나오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긴축의 기조가 더 강해지면서 그러니까 실질 금리도 올라가면서 약간은 업종 주가라든가 아니면은 커머더티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간의 이제 부담 요인이 되겠네요. 미국의 그렇습니다. 긴축 정책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지금 리오프닝 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 이건 좀 긍정적인 면이잖아요. 요건 또 이것도 철강 산업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철강은 또 중구장대하니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좀 이렇게 전망을 해서 많이 좀 고민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창궐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제 좀 뭐 이렇게 집도 짓고 뭐 인프라 투자도 하고 이게 철강은 왜냐하면 건설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리오픈 되면은 이제 디맨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차질 이슈 때문에 가격이 좀 너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좀 너무나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봐야 될 거는 이제 리오프닝이 돼서 디맨드가 좋아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막혔던 공급이 풀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수요도 늘어나지만은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도 약간 늘어나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철강 수급에 있어서는 좀 중립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리오프닝만 따지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가격 급등을 가져왔던 요인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하반기 때 가격은 조금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오프닝 자체는 조금 철강에서는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또 하나 뭐 좀 이슈가 이제 철강 산업에는 철강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원자재 들어가잖아요. 석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런 근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인플레도 생기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게 또 올해 또 철강 산업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3월 달에 가장 우려가 됐던 게 바로 이제 논란이 됐던 이제 석탄 가격 급등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석탄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화력 발전소나 이런 데 쓰이는 발전용 석탄이 있고 철강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철용 석탄이 있는데 그 제철용 석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제철용 석탄 물동량 중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3, 4위권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근데 공급을 하고 높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졌을 때 석탄 가격이 뭐 300불대에서 400불대, 강점탄 기준으로 3, 400불대에서 거의 한 650불까지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던 부분이 아니 지금 제품의 어떤 수급 측면에서 뭐 제품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 과연 이게 전가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솔직히 그런 우려를 많이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월달, 2월달에 철강업종 주가가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하다가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가 3월달에 조금 부진했던 것도 과연 이런 것들이 조금 원인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뭐 루브라 환율도 많이 좀 안정을 좀 찾았지만 어쨌든 이 지정학적 이슈가 뭐 여전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최악의 국면을 좀 넘어서면서 석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안정화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3월 달에 저희가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조금 많이 나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원자재 인플레와 관련된 전반적인 좀 부분은 어쨌든 올해에 나타난 원자재 인플레는 상당히 좀 원가적인 부담으로 많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조금 안 좋은 또 예.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올해 이제 철강 산업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꼭 짚어야 될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를 든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이 언제 긴축으로 항상 선회를 했을 때는 중국은 과거의 추이를 봤을 때는 언제나 좀 부양으로 많이 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2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가들의 첫 번째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얼마 전에 그 중국의 봉쇄가 굉장히 좀 확산이 좀 됐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뭐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뭐 선전도 그렇고 뭐 상해도 봉쇄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 현상만 봤을 때는 뭔가 좀 물류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수요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뭔가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당연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철광석 가격이라든가 중국의 철강 회사들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그 봉쇄라든가 최근에 어떤 중국의 안 좋은 뭐 PMI나 안 좋은 경기 지표들이 오히려 강력한 경기 부양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 점에 대해 투자가들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중국 경기 부양을 챙겨라.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 때 좀 투자가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은 2월달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철강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산 철강제, 그러니까 CIS 쪽 철강제들이 원래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던 지역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그 수입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단기 쇼티지 때문에 굉장히 좀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랐고요. 상대적으로는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철강제의 영향이 딱히 많지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강사들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수급이 여유로운 아시아권에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한 그 북미나 유럽 쪽으로 좀 물건이 좀 흘러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나 유럽 시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아시아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글로벌 동향을 좀 챙겨라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긴축입니다. 결국 이제 이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 앞에서 결국 이제 글로벌 각국 정부가 얼마나 이제 빠르게 긴축 기조를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어떤 개별 제품들의 수급 상황 이전에 큰 틀에서 커머더티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 긴축 기조라고 하는 거는 올해 그 철강 업종의 약간 전반적인 어떤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저희가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긴축 정책도 마저 챙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3가지를 챙기면서 그렇다면 이제 철강 업종의 토픽은 뭘로 올해 꼽으세요? 글로벌 철강 기업도 좋고 국내 기업도 좋고. 일단은 아까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의 철강사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투자가 여러분들의 여러 이제 투자 풀들이 넓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바오상강철, 중국의 최대 철강사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중국이 부양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내 철강사들 중에는 그 올해 어떤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그 리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어떤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소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신사업과 관련된 어떤 그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2가지를 좀 꼽으셨네요. 토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김윤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철강 산업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그 독자 여러분이나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 올해도 성공적인 투자 오늘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이투자증권의 김윤상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